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상훈 칼럼을 어제 제가 소개했는데 오늘 참 궁금했습니다. 이 양상훈 이 조선일보 주필의 글에 대해서 독자들이 어떤 의견을 남길까. 조선일보 주필은 여전히 여러분들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김대중 주필이나 이런 분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죠. 물론 그때는 현재처럼 영상의 시대가 아니고 활자 문자의 시대였지만 오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양상훈 칼럼이 하루 정도 지나면은 독자들이 분명히 반응할 건데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어제 보낸 양상훈 칼럼의 여러분들 이재명의 빈집털이 113일이라는 이런 그런 정기 칼럼을 소개했죠. 핵심 요약은 뭔가 하니까 탄핵이 계속 여러분들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재명은 손발이 다 풀린 상태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는데 국힘당 후보들은 불행하게도 대선을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내심 양상훈 주필의 여러분들 주장은 빨리 선고해라.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를 맹시적으로 여러분들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를 읽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는 손발이 풀린 상태로 마음껏 대선을 향해 질주하는데 국힘당 후보들은 다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빨리 탄핵 선고를 하고 가능한 빨리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들 정신 나간 칼럼을 쓴 겁니다. 어떻게 이 양반 이런 글을 쓰냐. 계엄 초기부터 윤 대통령 파면을 여러분들 찬성하는 글을 계속해서 썼지만 그래도 이 조선도 구독자가 있는데 이런 글 쓰게 되면은 아마 수천 명 정도 또 절도가겠구나. 정말 정신이 없다. 내가 칼럼을 쓰는 주필 같으면 절대 이런 걸 안 쓰겠다. 구독자에게 눈치를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구독자에게 아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독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엉어리를 더 여러분들 심하게 훼손하는 그런 글은 써서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렇게 어제 실린 겁니다. 어제 실렸고 마지막에 결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탄핵 선고가 늦어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경선조차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컨벤션 초과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지금 쓰면 어떻게 합니까? 조선일보 주필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물론 글을 쓰는 사람이 항상 어렵다는 걸 압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글을 쓰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당신이 부정선거를 못 믿는 지능이라서 여론조사 조작도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양상훈 주필이 선거 부정 안 믿지. 양상훈 주필 여론조사 조작 안 믿지.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당신 대통령 파면했으면 좋겠지. 이렇게 질책하는 겁니다. 양상훈은 이재명을 비판한 척하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양상훈이 조선일보 파면의 1등 공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선절독은 유튜브 조선 채널을 보이콧하는 것으로 포함돼야 합니다. 거기서 조선이 얻는 수입도 상당하기 때문에 조선일보 절독하자면 유튜브 조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바보나는 짓입니다. 이렇게 아주 매몰찬 글들이 수없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양상훈 주필이 정한 포지션 선거 부정은 없고 여론 조작은 없고
계엄은 옳지 않은 일이고 부정선거는 없고 대통령은 탄핵돼야 된다. 이 입장을 여러분 계속 견지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글이 나오는 겁니다. 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매섭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자면 당신 칼럼을 가지고 선동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선동하신 분들을 모두 처벌돼야 됩니다. 언론의 거짓말 선동은 사기고 철저하게 처벌돼야 됩니다. 당신 글 읽어보니까 선동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아포님이. 회원 36님은 선동하는 듯한 논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보고 전체를 보고 글을 썼으면 좋습니다. 이제 선동은 국민이 다 압니다. 그래도 이분은 점잖게 우회적으로 양상훈 주필을 나무라지 않습니까? 당신 글이 대단히 당신 속내를 숨기고 선동을 하는 것 같다. 그걸 읽어보면 금시 알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쓰는 조선의 이름 최고 칼럼니스트가 참 제가 볼 땐 딱한 거죠. 조선절도운동의 이름들 그냥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아요. 신님이 그러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다른 인간들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린님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조선일보의 책임이 큽니다. 한동훈과 한통속이 되어서 윤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조선일보가 아닙니까? 이런 꼴을 보니까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상훈 씨는 국민의힘도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하고 이재명의 빈집털이를 거들어 주라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이재명의 빈집털이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여러분들 탄핵 선고를 해가지고 국힘당 후보들도 마음껏 조기 대선을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조의 글을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더라도. 진짜 감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양상훈 씨 생각처럼 이재명이 모든 걸 지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엉터리 재판부에서 2, 3개월 시한부 산소호흡기를 따라줬을 뿐이니까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계엄령이 아니었으면 국민이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계엄령은 계몽령입니다. 탄핵은 기각 내지 각하가 유력하니까 양상훈 주필도 더 이상 헛된 꿈을 꾸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 조선일보 퇴사하시고 한겨레 입사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독자들한테 아부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보기에도 좀 합당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 없는 주필님 감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311명이 그칩니다. 그렇게 감이 없으시면 주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색깔을 정확하게 파란색으로 하시든지. 조선일보 주필의 이름 구독자 수가 31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겠습니까? 나라 전체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판사들 수준도 떨어지고 기자들 수준도 떨어지고 조선일보 주필 수준도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국회의원 수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나라 수준이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준들이 엄청나게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런 조선일보 주필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으면 구독자 수가 311명인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한 분이 이런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감각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311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일보 주필의 구독자가 311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직책이나 직위를 가지고 호가호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시장이 양상훈 주필을 어떻게 보는지 조선일보 주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구독자 수가 311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갈짓자를 걷자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 논평을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비굴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진실을 여러분들 변절시키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기자 한 30대 초반 같습니다. 일본의 겐지 요시다 산케이 신문
가장 제가 여러분 인상 깊게 받았던 것은 일본의 주요 언론사의 기자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구나. 딱 1시간 30분 정도의 인터뷰인데 그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아무런 왜곡 없이 독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나라 수준이 참 차이가 많이 나버렸구나. 외관상 한국의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액이나 이런 것이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과대평가하게 됐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뻥튀기나 왜곡 없이 기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일깨워준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터뷰 기사 정직하고 성실하게 쓰여진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직한 기사, 이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기사를 만나기 힘든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류의 취재 기사를 단 한 번도 국내 언론에서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의 인터뷰에서도 말입니다.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만나기 힘든 기사이고 동시에 기자의 지적 인프라가 얼마나 탄탄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기사 읽어보고 이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기사를 쓰구나. 다른 나라 이런 기사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 없이 철두철미하게 산케이 신문의 이런 구독자들이 정확하게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하는 정직한 기사를 쓴 겁니다. 그 정직함이란 단어에 제가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